서울의 한 공립고등학교에서 50대 남자 교사 5명이 여학생과 여교사들을 성추행해온 것으로 드러나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그중 한 교사는 대학 입시를 위한 주말 특별반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교실 안에서 10개월가량 이어진 성추행 사실을 아이들도 모르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시 그 쌤을 돌려달라서 따르던 애들이 우리 사회운동에서 하다고 누구냐 찾아내라. 왜 나는 지금까지 겪으면서 참아왔는데 왜 너희가 나서서 그러냐. 피해 받는다고 그 선생님 나가면 우린 어떻게 되나 했는데 왜 신고했냐라는 애들도 제일 많았고. 비난의 화살은 피해를 입은 학생들에게까지 쏟아졌습니다. 몇몇은 피해 학생을 찾아가 이렇게 따져 묻기도 했습니다. 교사는 학생들 사이에서 입시 전문가로 통했습니다. 대학에 보내주겠다는 선생님의 말을 아이들은 굳게 믿었습니다. 나 이제 앞으로 뭐 하냐? 선생님 믿었는데 이게 당황스럽죠. 특히 고3 딱 됐다고 이제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그 입시 원서도 쓰지 않았는데 없어지시니까 선생님 앞에서 끌어주다가 없어지면 원래 입시는 그렇게 막연해지죠. 선생님이 워낙 진학으로 유명한 선생님이었고 욕심 날 수밖에 없죠. 그 선생님 믿고 이제 입시 하나 하겠다고 맨날 직접적인 정보를 주시니까 너 이 정도 성적이면 여기 정도 갈 수 있어 이렇게 목표가 다 눈앞에 대학 이름이 딱 눈앞에 있는 거니까. 좀만 참으면 되는데 대학교를 달린 건데 대학교 그게 끝이었어요. 그냥 대학교. 그땐 대학교 중이었어요. 대학이라는 이름 앞에서 누군가의 상처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입시라는 숨막히는 경쟁 속에서 뒤돌아볼 여유는 더더욱 없었습니다. 그렇게 아이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가해자가 됐습니다. 사실은 모두가 피해자일 뿐인데 말입니다. 만우절만 되면 대학 캠퍼스에 난데없는 교복바람이 붑니다. 언제부턴가 대학가의 연례 행사처럼 되어버린 이날. 고등학교 교복을 입고 캠퍼스를 거니는 이들은 모두 대학생입니다. 오늘이 만우절이다 보니까 이제 대학생이 아니라 마치 고등학생들처럼 자신의 신분을 속이는 거죠. 물론 힘들긴 했는데 그만큼 추억도 많고 애들이랑 같이 친하게 지냈던 것도 있으니까. 고등학교 친구들 보기 쉽지 않은데 이런 행사를 통해서라도 만나면 좋을 것 같아서. 하나, 둘, 셋. 학창 시절의 추억을 되새기며 오랜만에 꺼내 입은 교복. 그 안에는 또 다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보이고요. 일반고는 옵니다. 일반고 무시하지 마라. 특히 막 많이 보이는 학교도 있어요, 그러면? 대원외고. 용인외고. 하나고. 내일. 대원외고나 용인외고가 제일 많이.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교복만 보면 알 수 있는 학교 이름. 어느 고등학교 출신이냐에 따라 보는 시선도 달라집니다. 한영, 대원, 막 용인 막 그래서 와 그래서 보고 있는 거지. 도포자락 이렇게 딱 지나가는데요. 그래서 기 진짜 많이 죽었었어요. 근데 좋은 학교일수록 학교 마크가 크기는 해. 이제 남들이 들으면 다 알만한 학교였고 또 그런 선배들도 다 알고 이러다 보니까 어느 학교 나왔어? 이래서 제가 대답을 하면은 약간 오 뭐 이런 분위기였어서 너 대원외고였어 하면서 약간 놀라는 반응이 좀 있어요. 아 역시 뭔가 좀 잘 하더니 역시 명문외고 출신이구나. 저는 제가 좋은 고등학교 나오면 하고 싶을 것 같아요. 자랑. 요즘 시대에는 중학교 때도 힘들었고 중학생 때 고등학교로 올라가는 게 되게 힘들다고 입시가 힘들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그런 게 소속감을 느낄 거라서 자부심을 느끼는 것도 맞다고 하는 굳이 자기들이 좋다는데. 그러니까. 아니 근데 대학이는 고등학교는 자부심이 있겠지. 뭐 그냥 잘 나가는 고등학교. 잘 나가는 고등학교시잖아요. 아닌데. 눈에 띄는 교복은 학생들 사이에서 입시 명문으로 알려진 학교들입니다. 외고나 과학고를 일컫는 특수목적 고등학교, 아니면 자율형 사립고등학교가 다수입니다. 학교 수는 일반고가 훨씬 더 많지만 명문대 진학률은 특목고나 자사고가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진학률이 높은 학교일수록 대학에서 동문을 만날 확률도 높습니다. 몇몇 학교는 대학 이름과 소속 학과가 적혀있는 단체복에 출신 고등학교의 이름을 새겨 넣기도 합니다. 과시하려고 맞추는 건가? 좀 나는 너와 다르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자기는 그래도 이런 고등학교 출신이었다. 그래서 나는 지금 비록 이 대학에 있지만 너네들과 출신이 뭔가 다르다.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위안받는 것 같아요. 나는 이렇게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길 위에 있다. 네. 나는 외고를 나왔고 어느 좋은 대학을 갔고 그 와중에 있다 라는 걸 위안받고 싶어서 더 뭉치고 더 티를 내고 하는 거죠. 일반고를 간 게 되게 막 창피한 일은 아닌데 주위에 워낙 외고가 많고 너 어디 나왔어? 여기 외고. 아 거기 외고야 이러면서 막 고등학교 얘기를 하니까 거기에 끼어들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이제 대학교까지 와서 예전에 내가 가졌던 그런 신분을 좀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될까. 진짜 대학에 와서 다양한 친구들 만나야 되는데 그런 걸 새기면 거기서부터 약간 선을 긋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치열한 경쟁을 뚫고 명문대 신입생이 된 대연이는 광주에 있는 일반 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지방의 일반고 출신이 스카이 대학에 간다는 건 웬만큼 공부하지 않고서는 힘든 일입니다. 가문의 영광이라고 그러지. 앞서면서 줄 잘 서놔야겠네요. 제가 5회인데 1회 때 서울대를 한 명 가고 2, 3, 4회가 서울대를 한 명도 못 보내가지고 이제 그런 학부모들 사이에 이제 그런 소문이 돌아요. 이제 저기는 서울대를 못 보낸 학교는 공부를 못하는 학교다. 내 자식은 저기 안 보내야지. 제 대신이 1.1 그 정도 되는데 일반고에서 1.1이란 이제 그거거든요. 서울에 있는 학교를 써볼 수 있는 정도. 서울에 있는 학교에 붙는 정도가 아니라 아, 이 정도면 한번 서울을 노려볼 수도 있겠구나 약간 그런 느낌인데 걔네들은 무슨 외고나 특목고나 무슨 내신이 2로 시작하는데 스카이를 그냥 써서 간다니까 놀랐죠. 이 넓은 캠퍼스에 대연이와 같은 고등학교 출신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게 낯선 학기 초. 동문이 많은 친구들은 끼리끼리 쉽게 어울리고 선배의 도움을 받기도 하지만 대연이는 오롯이 혼자 힘으로 대학 생활에 적응해야 합니다. 그래도 나는 이 환경에서 이 정도까지 뚫고 왔으면 대단하다라는 생각이랑 와, 그래도 어떻게 뚫고 왔는데 이제 여기에서 오면 완전 밑바닥 까는 거 아니야 라는 막연한 두려움이랑 이제 두 개가 항상 왔다 갔다 하죠. 내 자신을 칭찬해주고 싶을 때는 그래도 나는 여기 뚫고 여기까지 온 사람이다. 난 대단한 사람이다. 한없이 우울해질 때는 밑바닥 인생이 되려나. 대학생이 된 지 이제 겨우 3개월. 처음부터 다른 환경에서 시작한 대학 생활이 앞으로는 얼마나 더 벌어질까. 대연이는 걱정부터 앞섭니다. 학벌주의가 대학교에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이제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유치원까지 내려오는 상황에서 비슷한 것 같아요. 이제 학교의 이름만으로도 브랜드 가치가 있어가지고 저기 학교다 하면 와 대단하다 하면 굳이 어떤 점을 찾지 않아도 그 학교 자체가 이제 명문이라는 그런 타이틀을 다는 사회가 된 것 같아요.
그래 이런 코스를 밟아온 애들이 대부분 많은데 내가 여기로 와가지고 진짜 잘 할 수 있을까 그런 두려움이 갈수록 커지는 거죠. 출신 학교는 대학 생활에서의 경쟁력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출신 학교에 따라서 성적이 달라요. 실제로도 학점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학교 이제 버스 셔틀줄을 이제 서다 보면은 특히 학기 초에 과학고에서는 새내기 들인 것 같아요. 근데 뭐 이번에 봤던 뭐 퀴즈라든지 시험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야 걔는 뭐 일반고인데 그래도 꽤 잘했더라. 막 뭐 걔 1등은 뭐 어디 과학고고 2등은 어디 과학고고 막 하면서 막 일반고 평균은 몇이고 과학고 평균은 몇이래. 막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과거 애들한테 보여서 걔네 중심으로 약간 스터디가 이루어진다거나 특히 막 시험 기간 전에 걔네 중심으로 너 어디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누구랑 친한 애에 따라서 학점이 바뀌어요. 근데 초급 중국어, 초급 스페인어 이런 거 다 외고에서 다니는 애들이 다 해가지고 다 양민학살 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거 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반대 여론이 되게 심하고 이래서 이제 막힌 걸로 알고 있는데 일반고보다 외고나 과학고 출신에게 유리한 외국어 강의처럼 특정 고등학교 출신이 학점을 싹쓸이하는 경우를 양민학살이라 부릅니다. 저는 좀 좌절감이 들었어요. 아, 그냥 출발점이 다르구나. 같은 대학에 왔어도 출발점이 다르구나라고 생각해서 그러니까 이게 같은 내용을 처음부터 배우는 거면 그래도 좀 괜찮겠는데 아예 이 학생들은 미리 배우고 왔던 내용을 복습처럼 하는 거니까. 취업 경쟁에서도 고등학교의 힘은 무시할 수 없습니다. 동문회를 통해 형성되는 인맥과 정보는 취업 준비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무슨 외고팸, 뭐 민사고팸 이런 식으로 약간 걔네끼리 네트워크를 많이 형성을 하고 또 거기 안에서 또 정보가 많이 그거를 1, 2학년 때는 별로 좋은지 몰랐거든요. 뭘 또 대학교 와서까지 저렇게 그런 데를 가지 막 이랬는데 실제로 주변에서 뭐 선배가 인턴 자리를 소개시켜준다던가 이렇게 약간의 추천인의 이름을 이제 써줄 수 있게 커넥션이 형성이 되고 어디 기업에 필요한 스펙 같은 거라던가 아 이번에 어디 기업에서 채용하는데 내 소개로 하면은 아마 거의 될 것 같다고 이런 글도 올라오고 컨설턴트를 내가 하고 있는데 내 후배면 더 좋을 것 같아 바로 알려줄게 이런 식으로 한 번씩 올라오는 경우가 왕왕 있었던 걸 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아 고등학교 인맥이 사회적으로 정말 중요한 자산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무서워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가능한 건 사회에서 힘있고 잘 나가는 선배들이 그만큼 많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특히 법조계를 비롯한 고위직 공무원은 특목고인 외국어 고등학교가 독식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대학 이름에 출신 고등학교 이름까지 더해져 누군가의 꼬리표가 되는 현실. 이는 대학에 처음 발을 내딛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16학번 97년생 김세인이고요. 입학식 날 전국에 있는 외고 이름들 다 들어본 거예요. 게임 같은 거 할 때 막 편가르기 그런 거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편가를 때 막 그러면 특목고랑 일반고랑 이렇게 해서 나누자 그럴 때 일반고 한 4명 있는데 여기 7명, 8명 이렇게 있는 거예요. 술 게임 할 때도 외고 마셔. 외고 일반고 마셔. 일반고 아닌 사람 마셔 이런 거. 외고 하면 그냥 공부 잘하네. 정시로 들었더니 공부 더 잘하네. 걔네가 정시라고 얘기를 하면 주변 사람들이 다 약간 이런 그래도 정시가 짱이지. 그래도 야 니들은 뭐 내신도 안 좋은 것들이 하면서 막 하는데 서열화를 이렇게 나열을 해보자면 약간 정시가 맨 위에 있고 그 다음이 논술이고 걔네도 체제를 맞춰야 되니까 그 아래가 약간 다른 수시인 것 같아.
입학 전형은 상대방을 평가하는 또 하나의 기준이 됩니다. 수능 결과로 합격과 불합격이 나뉘는 정시와 달리 수시는 그 종류에 따라 수능 성적이 천차만별입니다. 일단 정시나 다른 전형으로 들어가는 애들은 입학을 하려면 계단으로 올라가고 어학특기자는 에스컬레이터로 올라가고 재외국민은 그냥 엘리베이터 타고 슝 올라간다. 수시는 뭔가 반칙 쓴 것 같고 왠지 요새 입학사정관 이런 것도 말이 많은데 그냥 돈 내면 싸울 수 있지 않니 너 뭐. 수능이었으면은 못 왔을 건데 그거를 몇 단계 올려서 왔으니까 대학을 붙었으니까. 내신도 그렇고 모의고사 성적도 별로 안 좋은데 어떻게 저 대학에 붙었지 하고선 알아보면 외국인 전형이래. 특기자로 들어왔는데 확실히 그러니까 정시를 보고 온 사람들한테 학기 초에는 되게 무시를 은근 받았었어요. 그래서 요즘 표현으로 말하면 꿀 빨고 들어왔네. 뭘 하다 실수를 하면 역시 영어 특기자는 좀 생각이 없네. 어디를 가서나 네 전형이 뭐야 그러면은 되게 당당하게 말할 수가 없어져요. 이게. 재회는 집도 꽤 살고 외국 나왔다 와서 들어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재외 국민 전형의 친구와 일을 하거나 공부를 하면 얘가 우리보다 공부를 안 했구나는 확실히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불공정하죠. 왜 쟤한테 외국에서 산다는 이유로 특혜를 줘? 인터넷에서는 수시 전형 출신들을 벌레에 빗대 수시충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어떻게 뽑았길래 이런 학생들이 들어올까? 왜냐하면은 나 고등학교 다닐 때 정말 얘보다 똑똑한 학생들이 반에서 10명 넘었던 것 같은데 왜 이런 학생들을 뽑아놨지? 박탈감이 들 수밖에 없죠. 난 이렇게 열심히 공부 들었는데 쟤네들은 참 쉽게 들어온다. 네. 나보다 못하는 애가 나랑 같은 학교를 들어왔다. 그냥 그거 자체가 억울하죠. 나는 노력해서 들어왔는데 쟤는 낫다. 아무래도 못했으면 노력을 덜했다 이렇게 생각이 되니까. 논술로 붙었으면 학원빨, 돈빨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상대적으로 수능밖에 없었던 친구들의 이 뭔가 좀 안 좋은 감정이 있는 것 같아요. 친구가 그러던데 2번의 기회를 가진 거 아니냐 그러면은 자기는 하나밖에 없어.